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2년 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담금질에서 마모성 등을 향상을 목적으로 100도에서 200도씨에서 마르텐자이트 조직을 얻도록 조작하는 열처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담금질 후에 하는 열처리로서 담금질 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열처리를 우리는 뜨임, 템퍼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 템퍼링도 온도 구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100에서 200도씨 사이에서 하는 템퍼링을 저온 뜨임이라고 하고 400에서 600도씨 사이에서 열처리하는 뜨임을 고온 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저온 뜨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황동은 어떤 원소의 합금인가 라고 했습니다. 황동. 그래서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죠. 그래서 Z, 히읗자 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 4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볼트를 결합시킬 때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10mm가 이동하고 나사산수는 4산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너트와 같은 조건, 두 번을 회전했을 때 10mm가 들어가는 같은 조건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너트의 회전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리드라고 하는 것은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들어가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볼트는 2회전했을 때 4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회전했을 때는 2산이 들어가겠죠. 한 줄 나사의 경우에는 1회전 했을 때 1개의 산이 들어가는데 두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1회전 했을 때 2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보고 두 줄 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2겠고요. 이 볼트가 두 줄 나사라는 건 알았고 그리고 이 볼트가 1회전 했을 때 들어가는 깊이 2회전 했을 때는 10mm가 들어가니까 1회전 했을 때는 5mm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리드는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mm. 그리고 줄수는 두 줄 나사였고 그걸 관계로 해서 피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피치는 2.5mm인 피치를 갖고 있는 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나사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기에서는 피치가 2.5인 1번, 4번이 맞겠고요. 리드는 5mm인 1번 나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볼트와 같은 조건의 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전체 직경이 50mm이고요. 소선의 직경이 6mm일 때 스프링 지수는 약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스프링 지수는 소선 지름이죠. 코일 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소선의 지름은 6이고 코일의 지름은 50이므로 이걸 나눠주면 8.3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와 가까운 값이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후쿠의 법칙에서 늘어난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후쿠의 법칙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죠. 이거랑 같은 게 응력은 A분의 P, 단면적분의 힘이 응력의 단위죠. 그리고 여기서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람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L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죠. 람다 늘어난 양을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변형량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할 건데요. 이 두 번째 공식하고 여기 세 번째 공식을 이항을 시켜서 2와 L을 넘기면 최종적으로 A2분의 P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P는 인장하중을 얘기하니까 W로 문제와 같이 바꾸면 되겠고요. 그리고 L은 길이, 그리고 A는 단면적, 탄성계수 2 이렇게 해서 A2분의 W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엔드 전월로서 지름이 50mm인 전동축을 받치고 있는 베어링 압력 6N per 제곱밀리미터, 전월 길이를 80mm라고 할 때 최대 베어링 하중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하중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원형 축을 베어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받치는 이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원래 실제로는 곡선인 이 원통의 반면을 받치고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때는 투영된 면적이라고 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빛이 투상되는 이 직사각형을 압력을 받는 곳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합니다. 실상은 원통의 중심을 지나는 절단면을 투영해서 이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면적의 가로 길이는 지름의 길이와 같겠죠. 이 원형 단면의 지름 50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전월의 길이, 축을 받치고 있는 이 베어링 전월 부분의 길이 8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50 곱하기 80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이 축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값은 위에 써져 있죠. 6.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4,000N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문제에서는 킬로뉴턴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므로 앞에 공세기가 빠지면 24kN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M10 곱하기 1.5짜리 탭 앞나사를 가공하기 위한 드릴링 작업의 기초 구멍으로 다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앞나사를 낼 때 구멍을 미리 뚫어 놓죠. 근데 여기 되어 있는 미터 나사 호칭 지름 10으로 구멍을 뚫어 놓으면 정확한 10의 나사를 가공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드릴링 작업할 때 기초 구멍을 먼저 선 가공으로 해놓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지름은 호칭 지름 빼기 피치로 기초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그래서 호칭 지름은 미터 나사 10이라고 하면 호칭 지름이 10이겠죠. 그리고 피치 곱하기 뒤에 나와 있는 값이 피치 값이죠. 그래서 1.5를 해서 8.5가 기초 구멍으로 가공을 위한 가장 적합한 치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주축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V는 1000분의 파이 dn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1000을 뒤로 뺐으니까 파이 d분의 V 곱하기 1000 그래서 원주율분의 공작물지름 절삭 속도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